이거는 그냥 기간으로 말씀드릴게요. 3년에서 5년 정도 뒤져 있다고 봅니다. 한 세대 뒤져 있다고 봅니다. 일단 테슬라가 1등이잖아요. 지금 SDV나 자율주행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1등인데 그거 빨리 쫓아가야죠. AI를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중국이 원산지예요. 중국 원산지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4,999만 원으로 파는 게 약간 비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넘게 우리나라에서 4,999만 원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면 비쌌지 이렇게 싸게 파는 게 이거는 테슬라의 전략적인 결정이지 이게 뭐 환율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런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그냥 테슬라에서 한국은 특가에 팔어 이겁니다. 테슬라 모델 Y 또 모델 3를 만들고 있는 이 상하이 공장, 우리나라에서는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게 모델 3, 모델 Y가 100% 들어오거든요. 이 테슬라의 공장은 신기하게도 24시간 풀가동으로 그냥 전제를 해서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울산 공장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은 불 끄고 퇴근해요. 네, 그리고 밤에는 공장이 멈춰져 있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면은 자동차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많이 나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24시간 풀가동 하는 게 얘네들은 진짜 이윤을 보기 위해서 뭘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24시간 풀가동을 전제로 해서 생산 설계를 해요. 공장을 24시간 유지하는 게 요게 전제 조건이다 보니까 물량은 계속 똑같이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사주면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조금 뜸하면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중국 내에서는 가격을 낮추면 다시 또 올리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중국에 지금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차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이 예전만큼 잘 팔리진 않아요. 판매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요 돌파구를 한국에서 찾지 않았나? 한국은 가격을 낮추면은 바로 확 팔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전기차 마인드도 많이 올라와 있고 가격만 낮춰주면 파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된 게 아닌가. 가격 경쟁력이 어렵죠. 지금 현재로는. 이를테면 뭐 소형이나 준중형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 가격을 어떻게 낮출까라는 돌파구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실제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초중반에 살 수 있는 뭐 기아 EV3, 뭐 EV5 이런 그 실속형 라인업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되죠. 그런데 중형급으로 가면 그때부터 가격의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패밀리카라고 하죠. 보통 그 정도의 뭐 아이오닉 5, 6, 뭐 이런 거 몇 가지 트림을 추가하면 옵션을 추가하면 실 구매가가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까지 껑충 뛰는데 이 구간이 정확히 테슬라 Y하고 3하고 겹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 브랜드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브랜드에 밀린다라는 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 OTA 모든 능력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능력에서 테슬라가 현대기아보다 앞서 그러니까 그 앞선 소프트웨어를 나는 경험할 거야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여기에 경쟁하려면 소프트웨어를 능력을 키워서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하면 이것은 비용을 내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무조건 싸다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했었잖아요. 현대 팰리세이드나 뭐 기아 카니발, 소렌토 이런 인기 차종의 풀옵션 가격이 이제 뭐 5천만 원에서 뭐 비싼 거는 6천, 더 높게는 7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 정도의 가격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네시스 브랜드 가격과 거의 동등선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BMW와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수입차의 실구매 가격하고 상당히 겹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판단할 때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잔존 가치를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소비자들의 생각하는 가성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 가격이 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낸 돈만큼 이 제품이 나에게 미래 가치를 주는가를 여기면서 자동차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국산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뭐 중고차로 팔 때 잔존 가치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브랜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조사의 브랜드가 주는 우리가 심리적 만족도라고 하는 하차감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프리미엄 수입차에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차가 가격을 올릴 때마다 수입차들은 파격적인 할인하고 프로모션 통해 가지고 이제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경계선이 다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도 그런 조금 저렴한 새로 선택 가능한 전기 수입차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들이 그래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테슬라 모델 Y가 4,999만 원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차피 가격으로 또 상품성으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동급 차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가격 더 낮출 수밖에 없죠. 뭐 LFP 배터리를 쓰던지 뭘 어떻게 하든지 뭐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지만 테슬라보다 잘 팔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 모델 Y보다 아이오닉 5가 비싸서는 절대 팔릴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그냥 몰고 다녀도 꽤 괜찮은 차인데, 여기는 FSD라는 기대 심리까지 있어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도 있는데, 아이오닉 5에는 자율주행의 기대 심리는 없습니다. 그럼 뭘로 이길 겁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모델 Y보다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가격을 벗어나서도 테슬라를 많이 선택하는 건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그 자율주행 경험 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 구매하는 차종이 자율주행이 경험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국내에서도 제도상 자율주행이 허용이 되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종도 충분히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나를 쓸 수 있게, 내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전용 충전 차저가 많기 때문에 그게 우리 현대자동차가 깔고 있는 충전, ETC라고 하는 초급속 충전 인프라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서 이거야말로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포티2닷이 일반도로 자율주행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시험차가 국내 도심 터널과 교차로 등을 주행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선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는 모습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 공개는 최근 국내의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감독형 FSD를 출시한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간으로 말씀드릴게요. 3년에서 5년 정도 뒤져 있다고 봅니다. 한 세대 뒤져 있다고 봐요. 지금 현대기아가 SDV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자율주행 하려고 엔비디아에 있던 박민루 사장
영입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이게 몇 년 걸릴까요? 2030년 돼야 자율주행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한 3, 4년 정도 뒤져 있다라고 봅니다. 영향을 미치죠. 그냥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만 타면은 현대기아 차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타기에는 뭐 AS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대기아 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인데 이제 기술력에 대한 차이가 뭐 테슬라가 모든 걸 다 잘하진 않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개발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차답게 소프트웨어 실력이라든가 자율주행 실력 이렇게 IT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지금 그냥 원탑이거든요. 2등이랑 차이 많이 나는 1등입니다. 몇몇 중국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샤오펑이라든지 리오라든지 이런 중국 신세대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쫓아가고는 있어요. 네, 그래도 테슬라가 지금 원탑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현대기아 차는 아직도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기계산업 중심의 자동차 회사라는 느낌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물론 원래 내연기관차 만들던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 약간 디지털화된 자동차로 가장 빨리 가고 있긴 합니다. 폭스바겐이랑 토요타, 뭐 아니면 피아트, 뭐 푸조, 뭐 크라이슬러 이런 데들 보세요. 여기 아직도 제대로 된 전기차 없습니다.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제대로 된 전기차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뭐뭐뭐 해가지고 만든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이런 화면도 지금 만들어서 그랜저에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차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자동차 회사이면 확실해요. 근데 그게 이제 테슬라가 워낙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야죠.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 전방위, 즉 360도, 그 차량 자율주행 차량 주변의 360도에 대한 환경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하나만 사용할 수가 없고 카메라는 그 화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360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360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7대 또는 8대, 카메라 8대를 통해서 전방은 가까이 보는 거, 멀리 보는 거 이렇게 두 개 또는 3개를 놓고요. 그 주변에 측면이랑 후방, 그다음에 후측방까지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해서 전방위의 어떤 그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E2E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의 줄임말인데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AI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갖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인지, 예측,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모듈들이 필요한데 이런 모듈들을 하나의 AI로 엮어서 어떤 큰 AI를 형성을 하고요. 그것들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FSD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전 12인가? 그때 이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적용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기술이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자율주행에서 경로 계획이나 판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칙 기반으로 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AI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사람의 어떤 주행 패턴을 모방하는 자율주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FSD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거는 사실 기습적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FTA 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을 타고
잘 해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툭 푼 거죠. 예, 그냥 이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그냥 미국에서도 합법이면 한국에서도 합법이지? 그냥 풀어. 풀고 그냥 자율주행으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토교통부에서 뭐 어떻게 뭐 할 만한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 국토교통부에서 뒤늦게 야 그거는 뭐 좀 이러는데 야 미국에서 합법이고 한국에서도 합법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도 미국산 모델 S나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FSD 자율주행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를 테슬라를 통해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한번 타보면은 와 이거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로봇입니다. 알아서 목적지만 해주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차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해. 이거는 완전한 혁신입니다. 자동차라는 탈 것이랑 완전히 또 분리되는 그냥 혼자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자동차. 이거는 완전히 혁신이에요. 네. 네, 현대차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엔드투엔드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어떤 휴먼 주행자의 어떤 주행 패턴을 모방하는 그런 자율주행을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자율주행은 지금까지 사실 규칙 기반의 자율주행을 좀 지향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나 또 최근에 뭐 VLA라고 해서 어떤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기반의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저희가 방향을 빨리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면서 이런 자율주행의 학습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 2년 안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기술 성능이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도 한동안 룰 베이스, 그 규칙 기반의 여러 가지 규칙으로 코딩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쪽으로 갔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틀어서 그 테슬라처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엔드투엔드 방식의 테슬라가 약간의 한계가 있는 거를 언어적으로 조금 좀 풀어내는 이런 것까지 시스템을 더해서 테슬라보다도 조금 더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많아야지 자율주행을 잘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FSD 좀 잘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테슬라에다가 카메라 8개를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좋은 가격에 차를 막 팔면서 전 세계 데이터를 전 세계 테슬라 오너들이 다 수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들이 그냥 몰고 가다가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니면 운전대를 확 틀거나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운전이 아니라 조금 아찔한 운전 상황이 되면 테슬라 데이터 서버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테슬라 AI 컴퓨터가 운전을 계속 학습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거가 지금 테슬라 FSD의 운전 실력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지금은 왔는데 현대기아는 FSD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 만들고 또 데이터 수집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수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데이터 수집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메라 뭐 8개 달린 그랜저나 카메라 8개 달린 아반떼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팔기 시작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 수준으로 올린 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지컬 AI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구현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AI 모델도 계속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학습의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PU라든가 이때 데이터 센터 같은 어떤 인프라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주행 모델, 어떤 사이클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높은 성능의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제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은 이제 AI 기술과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제조에 대한 기술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기술력 같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제조업에서는 이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AI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약간은 이제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완을 하고 AI를 하는 인력도 많이 충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AI를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만드는 실력이나 뭐 또 자동차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로봇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테슬라를 앞지를 수도 있는 그런 저력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빨리 SDV랑 자율주행 요거는 얼추 비슷하게 일단 쫓아가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앞지르거나 이거지 지금은 그냥 1등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현대자동차도 소프트웨어 능력을 상당히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내부적인 고민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기계를 잘 만들어 왔던 회사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구축 능력을 상당히 높여야 되고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관점에서는 배터리까지 셀까지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중국의 BYD가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직접 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셀을 본인들이 직접 쓰니까 원가 경쟁에서 어마어마한 유효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현지화도 강화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장벽을 세우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쉽게 말하면 수입 장벽, 우리한테는 수출 장벽인 거죠.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해외로 가져가 팔면 그만큼 가격만 더 올라가서 현지에서 외면받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생산을 늘려가는 쪽으로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죠.